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리뷰합니다. 자, 오늘 보실 제품은 VFC의 시그 에어, 정확하게는 이제 시그사워 M18입니다. M18 블랙하고 탄색 FD 모델,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이 제품은 사실 기존에 이미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제품은 M18, 시그사워의 M18 모델을, 실총 모델을 재현한 시그 에어의 M18입니다. 우리가 M18하고 M17이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말씀 미리 드리는데요. 오늘 볼 제품은 이제 그냥 M18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트 사이트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한 신제품은 아니죠. 새로 제작한 게 아니라 도트 사이트, 레드 도트 사이트가 장착됐다는 거고요. 레드 도트 사이트는 당연히 국내 규정상 0점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전원은 들어오지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가 M18이라는 것과 M17 도대체 뭐야 이게. 네, 얘는 원래는 정식 그 민수용 버전의 명칭은 P320입니다. 그걸 이제 군용, 밀리터리용으로 바꿨으니까 M18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M18과 M17이 있습니다. 요 제품은 기존의 위 제품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군의 제식 권총으로 썼던 M9, 베레타사의 M9 권총을 이제 도태시키고요. 새로운 차기 권총 모델 선정 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입니다. 선정된 총이고요. 실총에서도. 그래서 현재 미군 일부 부대에 지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전 제품, 그 베레타사의 M9 전 제품은 이 제품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근데 이 M18, M17 이 두 제품은 사실은 하부 프레임의 베이스는 같습니다. 상부의 슬라이드 길이만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특수부대 목적상 제가 실제 특수부대 원이고 특수부대 목적상 내가 짧은 총이 필요해서 M18을 쓰고 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비거리가 필요하고 좀 더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M17로 써야겠다 그러면 위에 슬라이드만 갖다 끼면 딱 맞습니다. 프레임이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창은 바꾸면 되겠죠. 탄창은 좀 더 긴 걸로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M18이나 M17은 사실 구분상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스건에서는 탄창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때문에 기화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바렐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지탄성에 좀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얘도 분명히 M17하고 얘하고 M18하고는 서로 호환이 또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그 에어라는 이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착각들 하시던데 시그 에어는 여기 보면 프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원래 이 실총을 만든 게 시그사인데요. 그 시그사워사에서 에어 소프트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비탄 총을 만드는 브랜드를 별도로 분화시킨 거고요. 그렇다 해서 시그사워사에서 과연 우리 이런 비비탄 총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그 에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즉, 뭐 프로포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고요. 사실 제조는 결국 VFC에서 했습니다. 대만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VFC의 M18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부 부분에 있어서 각인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시그사워 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프리하죠. 왜냐면 제약이 없잖아요. 내가 만드는데, 그죠?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에어 소프트건을 만든 거예요. 물론 VFC의 요청해서. 그러니까 각인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각인에 제한이 없죠. 상표법 이런 거 확 무시죠, 그냥.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총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서 많이 보던 그 VFC 거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 그 기본적인 단점이나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고 뭐 장점도 비슷하게 또 나타나고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품이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블랙 모델하고 그 다음에 탄색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군에는 탄색 모델이 사실 공급이 됐고요. FD 모델이 검정색은 공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요. 블랙 모델하고 그 FD 모델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각인이 달라요. 블랙 모델, FD 모델 같은 경우에 시그사워 M18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모델 같은 경우에 시그사워 P320 M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랙 모델이라면
그 민수용, 즉 법집행기관, 네, 여기서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P320, 민수용 버전이 이제 P320이거든요. 그 군용 버전이 M18이고. 그래서 두 개 각인을 그대로 쓴 것 같고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트 사이트 장착되어 있으면서, 내부 구조상으로는 뭐 많은 변화를 주긴 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M18하고 M17은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냐? M18은 컴팩트형 사이즈고요. M17은 풀 사이즈입니다. 풀 사이즈니까 지금 M17이 큰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표준 사이즈고요. M18은 그걸 줄인 컴팩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부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장탄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장탄수는 21발이고요. 그 이너발의 길이가 88.9mm입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88.9. 네. 그러니까 89mm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너바렐을 교체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교체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따 구조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프링 부분하고, 무게는 690g이고요. 가볍지 않습니다. 700g대니까, 그렇다고 또 많이 무겁진 않죠. 왜냐면 M9, 마루이 M9 같은 경우도 보면 900g대니까. 재질은 알루미늄 알로이 재질이고요. 그 알루미늄 휠 아시죠?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알루미늄 알로이 재질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돛 사이트 점이, 여기 이 닷 사이트가, 여기 보면 닷 사이트가 있는데, 이 닷 사이트가 원래는 이게 흰색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트리튬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여야 되는데, 이 트리튬 형태의 사이트를 제한 안 하고 그냥 화이트 점으로 찍어놨어요.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사실 뭐 트리튬 자체가 그 판매가 금지된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축강식으로 하자면 또 제조 원가가 높아질 테니까 그 부분은 또 피한 것 같고요.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이 총은 위에 닷 사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닷 사이트를 떼어내고 여기다 커버를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정 커버 형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닷 사이트를 떼어내면 그냥 실린더가 보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마운트가 보이든가 그 부분 구매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커버는 없고요. 자, 구성을 살펴보면 구성은 되게 단순합니다. 총 본체, 그 다음에 탄창,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을 위한 공구, 이렇게 호흡 조절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분의 파트가 안쪽에 좀 들어있고요. 박스 안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각인은 참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시그자우어라든가 시리얼 넘버 택, 그 다음에 로고, 기본적인 그 실총의 각인,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보면 시그자우어 M18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시그자우어 M18 써있고, 반대쪽에도 시그자우어 각인이 그대로 있고, 이 그립의 텍스처는 재현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사실 뭐 그 아노다이징은 아니고 분체 도장으로 보이는데, 분체 도장 쳐놓고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VFC 글락 19 거의 색상하고 비슷합니다. 상부 색감이. 이 사이드에도 보면 9mm 9 곱하기 19 각인이 있고요. 초기에 나왔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었는데, 초기에 이거 이제 도트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 이 프론트 사이트가 살짝 떠 있는 건데요. 이게 원래 이제 실총에도 떠 있긴 한데, 지금 얘도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도 똑같구나. 여기 얘도 보면 이 틈을 잘 보시면요, 이 틈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가 약간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보면 앞쪽은 약간 크게 떠 있고 뒤쪽은 약간 낮게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프론트 사이트가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 전 제품이 다 그런 거고, 네, 그러네, 그대로네. 그래서 요거는 변화가 없네요. 실총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진 않아요. 앞에가 뭐 많이 벌어져 있고 뒤에가 적게 벌어져 있고 이러진 않은데, 이 에어소프트를 바꾸면서 전에도 전작에서도 그랬는데, 전작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 뭐 그건 사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요. 최근에 납품되는 제품을 재현한 게 아니라 초기형을 재현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깜장 색깔로 부속들이 돼 있죠.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초기에 납품했을 때고, 최근에는 이제 요거 색깔이 아예 이제 바뀌어서 나왔죠. 실총 같은 경우는. 우리 거에서는 이렇게 재현된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위 것도 이게 검정색이었을 걸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도트 사이트가 장착됐다는 거고요. 닷 사이트, 레드 도트 사이트고요.
물론 0점 조정은 안 됩니다. 국내 규정상. 예, 전원은 들어오지만. 그리고 커버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제끼면 예,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예, 각인까지 있습니다. 시그사워 이렇게 예, 각인까지 있고, 그러니까 시그사워가 아니라 시그에어죠. 잘못 봤네. 시그에어라는 각인이 있고, 반대쪽에도 시그에어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0점 조절 레버는 상하 좌우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0점 조정은 안 되고요. 리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순정 형태로 있는데, 문제는 도트 사이트를 키지 않고 그냥 리어 사이트만으로, 순정 아이언 사이트만으로 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도트 사이트가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이거 떼어내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걸 떼어내면 예,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어내고 나서 이걸 덮을 수 있는 커버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원래. 예, 그래서 얘를 떼어내고 커버를 뭔가 덮어서 리어 사이트 구형 거를 그냥 아이언 사이트, 리어 사이트하고 프론트 사이트, 아이언 사이트, 원래 순정의 아이언 사이트를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떼어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예, 덮개가 없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때. 이 닷 사이트의 그 전원은 요 앞쪽에 보면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5단계로 조정이 되고요. 1단계 가장 어두운 거, 2단계, 그 다음 3, 4, 5. 예, 누를 때마다 밝아지고요. 6번째 누르면 그땐 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점 조정은 안 되는데, 뭐 사실 뭐 어차피 한 번 더 눌러서 끌게요. 어차피 그 권총 같은 경우에 0점 조정이 안 되죠. 아이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0점 조정 원래 국내 규정상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를 실물과 동일하게 재현을 했어요. 잘 재현을 했고요. 안전 레바도 예, 실총처럼 뒤쪽에 있고요. 그 멈치 있잖아요. 이 탄창 멈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눌러서 올려주신 다음에 이쪽에 뭐 육각 나사나 육각 렌치나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살살 들어 올리듯이 빼가지고 교체하시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식으로 예,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멈치를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분해는 뭐 동일합니다. 분해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호법 조절이에요. 호법 조절은 굳이 분해를 안 하고 뒤로 당겨서 후퇴 고정을 시킨 다음에 호법 조절용 예, 부속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예,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돌릴 때 떡깍떡깍떡깍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돌렸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돌리되 뭐 소리가 안 난다는 거. 지금 보시면 전혀 소리가 안 나죠?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상의 문제긴 한데, 이게 다른 총에 비해서 보시면 후퇴거리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려면 보통은 한 요거보단 좀 더 뒤쪽? 예, 이쪽에서 걸리거든요. 일반적인 총들은. 근데 보면 굉장히 그 앞쪽에서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가 후퇴거리가 멀어야지만, 그러니까 뒤로 한참 가야지만 후퇴 고정이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뒤로 갔다가 앞으로 팍 갈 때 충격 때문에 이 슬라이드 스토퍼라든가 내부의 노치가 망가지는 부분, 그러니까 노치 부위죠. 여기 노치가 따로 없을 테니까. 노치 부위가 찍히는 부분을 좀 찍히는 거를 완화시킬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날씨가 춥거나 또는 파워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 후퇴 고정이 잘 안 됩니다. 예. 더군다나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만산 제품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쿨다운이 잘 돼요. 즉 조금만 쏴도 금방 급냉각이 돼서 기화력이 부족해집니다. 예, 그것 때문에 슬라이드 스토퍼 위치까지 슬라이드가 뒤로 가지 못하면 예, 후퇴 고정이 안 될 거고, 빈총이어도 멈추질 않겠죠. 예, 슬라이드 스톱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어떤 총이든 뭐랄까요, 단점 하나씩은 꼭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약간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해요. 왜냐면 후퇴 고정이 안 된다 그러면 불안하죠. 뭔가 압력이 부족한 걸까 뭐 이런 생각. 여름에는 괜찮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후퇴 고정이 안 되면서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작동을 보여주겠죠. 어우, 소리가 퉁 그러죠. 근데 위 M18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M17이나 M18에서도 이게 그 분명히 세요. 앞으로 가는 느낌도, 리턴 스프링도 센데, 문제는 막상 쏴보면 반동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동은 좀 먹먹한 느낌이 있어요. 앞에 그 리코일 스프링 자체를 센 걸 썼기 때문에, 리턴 스프링 자체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센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해할 때는 여기 반원의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을 지금 레바 있는 위치까지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 놓고 손으로 잡아주면요, 이 부분에 반원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맞춰서 돌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요. 초기에는 이게 좀 잘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돼서 쉽게 빠지는데 가끔은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분리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이제 호법 다이얼인데 가변식 호법 다이얼이고 얘로 인해서 아까 돌아가는 거죠. 바깥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 방식은 잘 아실 거예요. VFC에서 많이 쓰던 거라서. 실린더 블럭이 위에 RMR 도트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상이라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스 이니코 쪽이 좀 축소되어 있죠. 네, 국내 규정을 맞추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분해를 한번 해보면, 예, 리코일 스프링, 그러니까 리턴 스프링은 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고요. 호법 구조를 보시면 호법 구조가, 네, 위에서 누르는 그냥 일반 돌기 구조고요. 아, 여기도 이게 있네. 예. 여기 보시면 그 리턴용, 그러니까 챔버를 다시 밀착시키기 위한 스프링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그 챔버를 밀착시키는, 리턴 시키는 게 아니라 챔버를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붙도록 만들어주는 스프링입니다. 요거 잘못 분해하면 늘어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호법은 그래서 요 다이얼과 요 밑에 다이얼이 서로 맞닿아서 이렇게 도는 형태로, 예,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로딩 노즐은 어디선가 많이 보던 그런 노즐이죠. 총알형 노즐이고요. 이게 왜 안 나와? 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얘는 좀 낮았네. 전에 이게 리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노즐이 리턴이 잘 안 되면 급탄이 안 돼요. 한쪽에 날개가 있구나. 네. 이렇게 리턴이 잘 되네요, 이제. 근데 약간 이격이 있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집탄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좌우측으로 이격이 있고요. 많이 있네. 네. 내부는 안 뜯어봤는데 전에는 스프링이 한쪽에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좀 더 안정화 시키려면 양쪽에 있는 게 좋아요. 네, 잘못하면 들어가다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치 부분은 별도로 강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메탈에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알루미늄 알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대로 찍히도록 되어 있어요. 스토퍼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마모될 가능성이 있겠죠. 요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같고요. 정확하게 재질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을 보시면 하부 프레임이 모듈식입니다. 이 실총하고 동일하게 모듈식이고 얘를 분해하면 빠집니다. 위 M18이나 M17에서도, 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구조고, 해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해머가 롤러로 되어 있죠. 롤러로 되어 있으면 이제 저항을 줄일 수 있죠. 마르이 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롤러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보면, 해머 부분은 스틸입니다. 자석에 붙죠. 근데 요 샤시 부분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스틸인가? 이것도 스틸이네. 스토퍼도 스틸이네요. 세이프티는 스틸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듈식이라서 원래 실총이 이 모듈식으로 얘를 빼서 그냥 그대로 그 다른 샤시에다 옮길 수 있잖아요. 그 하부 프레임에다 그냥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 동일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재현해야 되겠죠. 잘 만들었는데 일단 그 다이캐스팅 재질이기 때문에 충격에 견딜 수 있을지는 조금, 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만듦새는 괜찮네요. 위 거에 비해서는 만듦새는 좀 난 것 같아요. 탄창을 보시면 탄창은 분체 도장이라는 도장 느낌이 바로 튀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티가 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쉽게 까질 것 같고요. 가스 주입구가 이제 뒤쪽에 있는 형태라서 가스 주입하실 때는 약간 좀 기울여서 주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몇 가지 문제점, 기존의 VFC 그러니까 기존의 M18 도트 버전이 아닌 거에서도 문제점이긴 했는데, 요 탄창 그 커버 부분에 살이 요게 얇아가지고 요게 잘 부러질 수 있어요. 부러진다 해서 사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배기 싫어서 그렇죠. 그리고 비비립이나 이 비비립 끝부분이 이게 되게 얇기 때문에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 잘 부러져요. 그래서 탁 놓치면 부러집니다. 특히 마루이 거에 비해서 이거 당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탄을 위한 스프링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 넣으시는 방법으로 넣다가는 잘못하면 이 폴로우라든가 아니면 비비립이 부러집니다. 그 부속이 없는 상태라서 새 탄창으로 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마루이 비비로더를 이용해서 그냥 위에서 눌러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제 마루이 비비로더 사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비비립 파손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충격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비비립이 딴 거보다 좀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바로 파손됩니다. 파손되면 비비립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탄창을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합 부분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근데 위에 색깔은 전에 19X처럼 잘 만들었네요. 색감은 좋아요. 색감은 이런 색감은 좋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마루이나 뭐 이쪽에서 만들지 않았고 대만산에서 주로 MC8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만산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게 좀 몇 가지 약점이 있어서 문제죠. 끼울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밀어 놓고 레일 홈 부분 맞춰주면 이렇게 반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게 처음에 좀 애먹었죠. 윗거에서도 애를 먹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은 내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셨듯이 이 시그사우어 P320, 즉 M18 이 모델은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둘 다 뭐 특성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아요? 뭐 이런 질문은 필요 없고요. 네, 특성은 똑같고, 트리거 감이 좀 재현을 잘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트리거감이 좋습니다. 실물만큼 좋고요. 그런 느낌은 좋은데 몇 가지 단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쿨다운 현상, 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 좀 치명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가 뒤로 가서 후퇴 고정이 되는 그 유격 범위가 크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뒤로 더 많이 가야 돼요. 다른 총들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후퇴 고정이 잘 안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약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탄성은 사실 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VFC 거 제품은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리고 쿨다운 현상하고 그 다음에 볼트 스탑 문제, 이런 것들, 집탄성 문제, 이런 거 세 가지 다 합쳐보자면 게임용으로 쓰기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M18을 지금 재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또는 M17을 재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VFC의 지금 이 시그 에어 브랜드 요 제품만큼 실물을 재현도가 높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사용하기보다는 소장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리얼 넘버도 고유 넘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총마다 고유 넘버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같지 않아요. 네,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총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이 갖고 있는 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수집용으로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 작동용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뭐 쏘다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M18을 갖고 싶다, 미군의 제식 권총이라니까 새로 나오는, 그걸 재현해서 걸어놓고 싶다, 디스플레이 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기에 딱 좋은 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